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 실무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이 요 가계약금 문제예요. 요 가계약금. 아마 여러분 현업에 계신 분들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해 봤죠. 손님이 왔어요. 내가 그 집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도자하고 전화를 통해서 다 약정을 합니다. 매매대금은 10억에 하기로 했고 계약금은 1억을 주기로 했고 잔금 날짜도 정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당장 본계약을 체결을 지금 못하고 돈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에게 그 집을 뺏기기 싫으니까 얼른 매도자에게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이랬을 때 가계약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민법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원래 민법은 총 1118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계약금이라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이란 말은 나오는데 가계약금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실무에 오면은 이 가계약금이라는 용어가 엄청나게 쓰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엄청나게 걸렸어요. 그래서 가계약금에 대한 판례가 많아요. 이게 하나의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업을 하실 여러분들은 가계약금의 개념과 판례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가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딱 집어넣었어. 근데 이틀 후에 오후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받은 1,500에다가 3,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 당신한테 안 팔아. 내 집을 누가 12억에 산다고 그랬어. 3,000만 원 돌려줘 그럽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이제 매수자 쪽에서는 아니 내가 가계약금까지 걸었는데 당신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내가 준 돈 100억만 줘? 나 이 돈 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당신 집을 살려고 내 집도 내놨어요. 막 이렇게 꼬여요, 이제. 이랬을 때 과연 요 금액이 맞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가계약금의 개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본계약의 성립 전에 이제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 매수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싫으니까 내가 우선권을 부여받는 그 정도의 권한밖에 없어요. 이거 보통 중개업자들이 그럽니다. 매도자한테 지금 매수자가 가계약금조로 1,500 넣는데요. 내일까지 다른 사람 집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요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우선권을 주고 계약서도 작성 없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중개업자도 빨리 가계약금을 넣어야 내가 이 본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높아지거든. 왜냐하면 주인들이 집을 나한테만 내놓습니까? 다른 중개업자도 다 내놓지. 그 중개업자들도 막 서둘러서 가계약금 넣으라고 하는 거고 매수자도 안달이 나서 내가 이 집 꼭 살려면 가계약금 쪽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매도자가 갑자기 내가 안 팔겠다 해버리면 이 가계약금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됐어요. 그렇다면 볼까요? 우리 판례는 가계약금을 줄 때입니다. 그냥 우선적 지위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하고 뭐 중도금 날짜나 잔금 날짜나 이런 것도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그냥 가계약금을 넣었을 때는 요거는 단순한 보관금이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될 때, 본계약이 안 될 때는 그냥 돌려줘라, 부당이득으로. 요렇게 판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례처럼 매매 대금 10억, 지급 날짜, 목적물 특정, 중도금 날짜, 잔금 이런 것까지 다 약정을 하고 본 계약서만 안 썼어요. 그리고 가계약금을 1,500만 원을 넣었어요. 요 내용을 특정하고. 요랬을 때는 요걸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봐버립니다. 요걸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넣을 때 그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우선지위만 부여받으려는 가계약금은 보관금으로서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는 것이 판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으나 요건 내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계약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볼 때가 있고 보관금으로 볼 때가 있다. 요런 걸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돼 있냐?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에, 물론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봐봐. 특정이 되고 중도금까지 다 날짜를 정해놓고 가계약금이 들어갔다니까? 그렇다면 요건 매매가 성립된 거다. 즉 계약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요 매물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 때는 계약금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교부된 가계약금만 포기 내지는 배액으로 해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부된이 팩트예요. 아까 1,500 줬죠. 요걸 3천만 원만 주고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뭐냐? 이게 판례의 핵심입니다. 해약, 여기서 매도자 네가 해약을 하려면 실제 교부받은 돈 1,500이 아니고 약정한 계약금 1억이라는 거예요. 1억. 요 1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 그래서 요것이 네가 반환해야 할 돈이다. 교부받은 게 아니고 아까 1억을 계약금으로 약정했죠. 요 때는 요 1억을 줘라.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아까 지급을 받은 1,500만 원이죠. 요거 상환 가지고는 해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 아까 제가 사례를 다시 한번 여기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잊어버렸을까 봐. 요 계약금 1억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교부받은 1,500이 아니고 너 요 1억 줘야 돼. 그리고 요 1,500 가계약금 받았지. 요거 합쳐서 1억 1,500을 주고 매도자 네가 계약을 해지해야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됐을 때 그 계약금은 뭐예요? 교부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요 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가계약금은 받은 돈 합해서 1억 1,500을 돌려줘야 된다. 요게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런 사태가 안 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막 주고받을 때 중개업자가 해야 할 방책, 특약사항이에요. 여기서 지금 소송까지 갔잖아. 그러면 원칙은 저렇다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처리하면 판례는 저렇게 처리해버린다. 그러면 이거 황당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계약금을 걸 때는 일반인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특약을 가계약금 넣을 때 당사자 합의를 끌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달라요. 왜냐? 봐요. 가계약금은 현 매수하려는 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교부받은 그랬네? 아까 1,500. 요것만 매도인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요건 일반인들이 받아줘요. 야, 가계약금인데 내가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니? 요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특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요걸 달아주세요. 그래서 손님이 내가 빨리 이거 가계약금 지금 1,500 넣을 거예요 하면은 딱 얘기를 합니다. 매도인한테도. 만약에 본계약 안 되면 매도인은 교부받은 1,500 그거 즉시로 돌려주고 우리 없었던 걸로 하시죠? 자, 그럼 계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집어넣어야 돼. 왜? 특약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중개업자는 특약을 잘 달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하나의 특약이에요. 제가 사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가계약금 넣을 때는 꼭 이 특약을 달아라. 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교부된 가계약금은 그게 해약금이나 위약금이다. 아까 교부받은 게 요거 그냥 해약금이나 위약금 증거금으로 보자 라고 딱 특약을 달아주세요. 따라서
매수인이 해지했다면은 해약금, 위약금이니까 매수인 너는 그 돈 포기하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해제가 되면 매도인은 아까 교부받은 1,500에다가 3천만 원을 주고 없었던 걸로 하고, 추가적인 손해는 절대 책임 묻지 않기로 합시다. 이렇게 특약을 달아버리면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약을 단다고 하면 매도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늘 현장에 가면 아니 가계약금을 줬다가 내일 그러면 모레까지 결정해서 본계약 안 하면 나보다 이 돈 돌려주라고? 나 그 사람은 계약 안 해요. 가계약금 넣지 마세요. 대번 이래버려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이 안으로 빨리 어떻게 해요? 그럼 요 돈은 당신이 모레까지니까 너무 길지 않냐. 왜냐하면 다른 손님도 지금 집 보러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분이 하루만 인정을 한다건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세요. 그 대신에 그 집을 내가 살 것 같은데 우리 남편도 살 것 같은데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당신 가계약금 그대로 적게 걸으세요. 1,500원 너무 많으니까 300만 원만 겁시다. 그럼. 그리고 내일까지 당신이 본계약을 안 한다면 300만 원 그냥 포기하는 걸로. 그러면요. 매도자들이 다 받아줘요. 왜? 하루 만에 300 벌 수도 있잖아. 저 사람이 포기하면. 그러면 다른 중개업자가 다른 손님 데려온다면 하루 정도는 기다려줄 수가 있지. 300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중개업자의 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약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다가 머릿속에 넣었다가 물론 책에 내가 다 이게 기술해놨지만 가계약금 문제가 발생하면 이 특약을 반드시 달아주세요. 가계약금 넣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1억 1,500이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가버립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많은 사례들을 준비해 놨어요. 자, 오늘은 사례 1번 가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